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4일 오전 11시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좀 풀이 죽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을 믿고 문재인 정권을 믿고 무리를 하던 서울중앙지검이 코너로 몰리고 있습니다. 또 그쪽 편에 섰던 KBS도 지금 내부 반란으로 아주 집행부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서울고검이 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폭력 행사가 있었던 경위를 지금 감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지검 형사 1부장과 함께 정진웅 부장과 함께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하러 현장에 나갔던 형사 1부 장태형 검사를 지난주 초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서울고검이 감찰을 하고 있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윤석열 총장이 신임 검사들을 환영하면서 신고식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된다. 누가 봐도 지금 민주주의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서 사실상 독재를 하고 사법부를 완전히 부하 취급하고 국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발언이고, 그 뒤에 붙은 검사는 국민 입장에 서서 부패 권력과 맞서야 된다고 한 이야기는 검사들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권의 무리한 요구에 맞서야 한다 하는 일종의 격려성 발언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일일이 옳은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어제 연설은 왜 이렇게 됐느냐. 오늘 중앙일보가 해설 기사를 쓰면서 재밌는 제목을 달았네요. 결국 탈란 채널A 의혹 수사, 그 뿌리는 추미애 자충수. 이 제목에 상당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결국 탈이 났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에서 구성한 외부 인사로 구성한 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를 하라는 권고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초조해서인지 유심, 한동훈 검사장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의 유심을 압수하러 가면서 부장검사까지 출동을 해가지고 일종의 육탄 공격을 했다. 그래서 동물검찰이라는 막장을 연출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초조했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예민하지만 그리 복잡할 것도 없는 수사가 넉 달이나 이어지면서 갈짓자로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 결국 추미애 법무장관 편중 인사의 부메랑이고, 검언 유착을 예단을 했고 대검의 지휘를 배제를 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수사팀의 헛발질이 나오고 이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 때문에 추 장관이 2018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일 때 경찰에 드루킹을 고발했는데, 고발해보니까 드루킹의 몸통이 김경수다. 그래서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특검으로 이어지고 나중에 법정 구속이 되는 이런 자충수에 이어서 두 번째 자충수다.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자충수. 추미애 법무장관이 열심히 뛰면 뛸수록 여당 집권 세력에 아주 치명상을 입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해설입니다. 이 자충수란 말이 나오니까 제가 늘 하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파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 그 자충수입니다. 어떤 검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20여 년 검찰에 봉직했지만은 정진웅 부장 검사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다. 중앙지검장도 마찬가지다. 지금 수사 라인은 검사의 직을 걸고
근곤일척의 수사를 승부수를 펼쳐본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사달이 나지 않았나 싶다. 검찰 내에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고위 간부의 분석이라는데 이건 뭐냐면은 지금 수사를 맡은 사람들이 첫째 법률 기술적으로 판단해도 무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무능함을 덮기 위해서 이 전라도 출신 간부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좀 무리하게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게 이 언론의 분석인데 중앙일보도 같은 시각입니다. 이성윤 지검장, 전북 고창 전주고 출신, 이정현 차장, 전남 나주 영산 포상고 출신, 정진웅 부장, 전남 고흥 순천고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사실이 승부를 내는 거죠. 채널A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짜고 여당에 불리한 취재를 해가지고 총선 전에 폭로하기로 공모를 했다는 건데 이게 딱 끊겨버렸습니다. 그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이 내용이 보면은 오히려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 기자의 질문에 넘어가지 않고 나는 유시민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게 녹취록에 들어있거든요.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범죄를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수사팀 안에서도 서로 갈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선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부터가 반대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굴러온 것은 권력이 뒷받침하니까 이렇게 된 건데 설사 권력이 뒷받침하더라도 영원히 뒷받침할 수는 없는 거고 종국에 가서는 법리라는 것은 사실관계에 기초를 해야 합니다. 사실이 흔들려 버리면은 그 위에 법리를 세울 수가 없죠. 무리를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 또는 전체주의 국가는 사실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을 조작합니다. 그리고 그 조작된 사실에 맞춰가지고 법리를 구성해가지고 사람을 구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딱 전제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언론의 자유를 죽여야 됩니다. 언론 자유가 살아있는 한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 지금 한때 칼자루를 잡은 것 같았던 추미애 씨가 칼날을 잡는 모양새가 되었느냐 하면은 역시 기자들의 노력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동아일보는 참 비겁하게 놀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아일보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한동훈 검사장 사건이라든지 이 녹취록, KBS와 MBC의 녹취록 왜곡 보도에 대해서도 거의 침묵에 가까운 소극적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이 앞장서 가지고 진실에 가까운 보도를 하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역시 사실의 힘은 크다는 것을 이번에 알 수가 있고 언론 자유가 살아있는 한 독재화는 상당히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정치의 자유도 있고 사유재산권의 행사도 가능합니다. 이 민주주의의 또는 자본주의의 3대 핵심은 언론의 자유, 그 다음에 선거의 자유, 그 다음에 사유재산권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이 3대 자유는 언론 자유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뭐냐? 사실을 확실하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저절로 풀린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또는 진실이라고 합니다만 사실과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단편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진실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사실을 말하는 거죠. 사실은 진실의 한 부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진실 위에 법을 세워야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진실, 정의, 자유. 요게 민주주의 국가의 작동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지금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이 사실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첫째, 역사를 조작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되었는데 그 사실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럼 건국절이 없어요. 누구는 건국절을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날을 건국절로 삼자. 왜냐? 대한민국이 그날로부터 완전히 정체성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역사 조작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조작 중에 하나가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가 대한민국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수립되었으므로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정부다 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 결의에 근거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북한과는 달리 그 정통성이 공인된 나라라는 행세를 할 수가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의용학자들을 시켜가지고 또 교과서에다가 뭐라고 조작을 했느냐? 대한민국은 38도선 이남에서만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조작을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북한 노동당 정권을 더 높여주고 대한민국의 유일 합법성을 파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따른 나중에 수사가 이루어지면은 아마 극형을 처해야 될 겁니다.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은 이것은 대역죄에 준해서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파괴하려는 이런 정권의 힘에 그래도 맞서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윤석열 총장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말하는 바 민주주의의 허울을 선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 검사들에게 호소한 것인데 김명수 대법원장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윤석열 총장을 좀 배우기를 충고합니다. 권력은 항상 그렇습니다만 유한합니다. 특히 민주주의가 파괴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권력을 놓은 뒤 대한민국에서 우리와 같이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